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변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덥네요. 예, 덥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습하고 좀 시원했다가 또 비가 또 그치고 나니까 덥고 계속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7월 다 갔네. 헐. 네, 드디어 7월도 다 간 것 같고요.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 또 다시 막 많아지는 것 같고 주위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진이 굉장히 안 좋은 2023년 하반기다. 일단 제가 6월 시작하자마자 제가 다쳤잖아요. 다쳐가지고 아직도 얼굴에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예, 얼굴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다쳤을까? 그래서 아직 얼굴 왼쪽 그 뺨 쪽에 이게 약간 선천적으로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된 것처럼 흉터가 남아 있고요. 코에도 약간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피부와 달리 이렇게 벌겋게 아직 남아 있어서 참 예전에 깨끗했던 제 얼굴이 계속 그립고요. 뭐 제가 연예인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그 흉터 제거 연고를 바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잘 차고 다니던 애플워치가 또 고장 났어요. 애플워치가 갑자기 맛이 가더라고요. 뭐 많이 차긴 찼죠. 지금 7년 정도 쓰고 있었으니까 애플워치 4였거든요. 오래 차긴 했는데 갑자기 얘가 맛이 가더니 지금 애플워치도 망가져서 못 차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는 핸드폰이 갑자기 맛이 가더니, 저 아이폰 11을 쓰고 있거든요. 맛이 가더니 안에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액정이 깨진 것도 아니고 뭐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핸드폰 안에 습기가 차더니 앞에 페이스 아이디가 고장나고 카메라에 막 물방울이 맺히고, 그래서 어저께 액정을 갈았습니다. 근데 액정을 갈면서 물어봤더니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침수가 된다. 침수폰이래요. 뭐 물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어쨌든 침수폰으로 판정을 받고 액정을 갈았고요. 페이스 아이디는 뭐 영원히 이제 앞으로 못 쓰고 해가지고 핸드폰 고장나고, 그리고 애플워치 고장나고, 얼굴 고장나고, 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는 유튜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좀 대강대강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구독자가 꽤 늘었어요. 122명. 와, 조회수도 50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뭐 유튜브로 제 얼굴이 많이 알려지는 걸 제가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고요. 그 원하시는 분들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나니머스 아티스트의 섹시 드라이버 듣고 왔습니다. 자, 백주 이슈 한번 시작해 보죠. 먼저 그 조선미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또 단독까지 스타벅스 국내 시장 진출한다고 하네요. 원두맛 살린 데블스토 라거를 판매한다고요. 스타벅스 맥주가 나온다는 거죠. 뭐 스타벅스에서 주류를 판매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게 좀 이슈긴 했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뭐 그런 유통 채널을 또 노리는 또 회사도 나타날 것이고, 굉장히 재밌는 콜라보레이션도 생길 거기 때문에 많은 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이슈예요. 그런데 과연 실제로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카페로 영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 주류를 팔 수 없거든요. 국내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류를 팔고 싶으면 이제 주류 소매 판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규제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가 가능한 거고, 뭐 유흥 뭐 이렇게 가능한데, 뭐 카페나 뭐 이런 곳에서는 주류 판매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주류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해도 대부분 모르겠어요. 일부 이제 어, 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카페 영업을 하는 그런 곳이 있는지 그 허가 사항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카페로 영업 허가를 받았으면 주류 판매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다시 이거를 일반 음식점으로 바꿔야 되는데, 영업 허가를, 그게 또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술을 팔기 위해서 할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판매를 하는 곳이 경기도 여주 자유 CC, 그러니까 골프장인 거죠. 골프장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아마 이 주류를 판매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마 그러면 일반 음식점으로 아마 허가를 받은 곳일 텐니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쪽 공간을 나눠서 한쪽은 일반 음식점으로 하고 한쪽은 카페로 영업 허가를 받은 다음에, 카페에서는 커피를 팔고 옆에 일반 음식점 받은 공간에서는 이제 이 술과 커피를 같이 파는, 혹은 술만 파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일반 음식점에서도 커피를 제조해서 팔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스타벅스가 맥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스타벅스 전점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류가 그렇게 영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 특히 요식업 소매점을 해보신 분들은 이 영업 허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데, 일반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는 카페만 팔 수 있고, 어서는 술을 팔 수 있고, 어서는 뭘 팔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되게 재밌는 곳이 있는데, 익선동에 가면 익선동 그 종로 3가 6번 출구 바로 앞에 보면은 호프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생맥주집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있습니다. 놀랍죠. 원래는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긴 담배를 필 수 있어요. 안에서 담배를 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거기는 그 영업 허가 자체가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그런 곳이에요. 안에서 밴드 불러서 음악 하면서 뭐 양주 먹고 룸에서, 그게 이제 유흥주점이거든요. 좀 더 훨씬 더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관리도 빡세게 받고, 근데 아마 거기 예전에 유흥주점이었던 것 같아요. 안에 보니까 룸도 막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맥주를 파는 곳으로 바꾼 거죠. 영업 허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종을 맥주를 파는 일종의 호프집으로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담배를 필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와이프랑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길래 빨리 나왔던, 저희는 이제 뭐 저도 흡연을 하지 않고, 그래서 빨리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술과 음식을 팔 수 있는 영업 허가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맥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스타벅스에서 파는 그런 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데블스도어라고 그 신세계에서 하고 있는, 또 뭐 폐점한 데도 있지만 하고 있는 그 브루펍이 있죠. 지금은 서초밖에 안 남았지 않나요? 예전에 하남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코엑스에서도 있었는데, 또 데블스도어의 그 인테리어가 스톤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뭐 옛날에 말이 많았었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그죠? 근데 어쨌든 데블스도어의 라거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다 이제 같은 회사, 신세계니까 가능한 것 같고, 뭐 스타벅스 관련 커피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커피 향이 나는 라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케그네요. 케그 형태로 공급하는 구조니까 아마 이 컨트리클럽 여주 자유 CC는 일반 음식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55mm 톨 사이즈 한 단당 뭐 2,000원이라고 하니까 가격은 또 겁나 싸네요. 가격은 또 되게 싸게 팔고, 만약에
이게 잘 돼서 뭔가 또 편의점용으로 쭉 나온다고 생각하면 또 열풍이 한번 불겠네요. 편의점에서 스타벅스 라거 맥주를 먹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곰표 밀맥주보다 훨씬 더 브랜드 파워가 훨씬 세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좀 세잖아요. 한번 이런 유행 타면은 뭐 난리가 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또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못할 것도 없죠, 뭐.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2015년 당시에 뭐 맥주를 뭐 취급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접었고, 하지만 뭐 일본과 몇몇 해외점에서는 뭐 칵테일 같은, 커피를 넣은 칵테일 같은 주류를 팔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면 이제 또 나라마다 이 영업 허가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일본 같은 데 스타벅스에서는 팔 수도 있죠. 뭐 제가 영업 허가 관련해서 모르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스타벅스, 이 데블스토어 스타벅스 라거는 한번 약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잘 되면은 병입을 하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OEM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스타벅스 로고가 들어간 맥주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의사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스타벅스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지향점이 있는데 이 마크를 맥주에 묻힌다. 이거는 솔직히 큰 어떤 그림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스타벅스 브랜드에 안 좋은 이미지,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스타벅스 매니아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뭐 스타벅스라는 이미지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원하는 대로 소비가 돼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맥주 쪽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나오네요. 임명을 요구한 맥주 업계 관계자는 맨날 임명을 요구한대. 데블스토어 이런 어떤 스타벅스 브랜드로 하는 B2B 거래로 공급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전국 1,700여 개 매장 가운데서 뭐 더 북한강 R점이나 더 양평 DTR점 같은 관광지와 교외 지역 대형 매장에서 리저브바 형태로 맥주를 한정 판매 충분할 것. 저는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드라이브스루잖아요. 예, 드라이브스루에서 맥주를 팔 수 있다고요? 저는 이 익명을 요구한 맥주업계 관계자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와도 말 수 없죠, 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소식은 요게 얼마 전에 저도 얘기가 나와서 좀 보고 있는데, 뭐 기재부에서 지역 수제 맥주 온라인 주문으로 가능한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해가지고 이게 뭐 기사가 나왔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혹시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컬리나 아니면은 어디죠? 뭐 이렇게 주류 스마트 오더, 주류 스마트 오더가 가능한 그런 곳을 이용을 해서 국내 수제 맥주, 국내 크래프트 맥주의 택배 배송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뭐 주류 스마트 오더에서 결제를 하면 양조장에서 직접 택배를 보내주는 것, 이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기사를 좀 봤더니 헤럴드 경제에서 컬리로 군산 맥주 시키고 집 앞에서 픽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북 군산 등에서 지역 생산된 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소비자가 인근 픽업 매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 가능해진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 뭐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 주류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 국내 크래프트 맥주 픽업할 수 있어요. 예, 뭐 다 가능한 얘기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군산 맥주를 컬리나 데일리샷, 달리, 키하 여기에 입점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닌데 이걸 기사로 이렇게 써가지고 헷갈리게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GS25나 이런 데 들어가면 국내 크래프트 맥주들 다 주류 스마트 오더로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문해가지고 GS25, 집 앞 GS25에서 맥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 되고 있는 얘기인데 뭐 군산 맥주도 탄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죠? 저는 이게 만약에 뭐 맥주를 이제 그런 데서 주문을 하면 양조장에서 바로 택배로 보내주는 것,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컬리 같은 데서 직접 배송을 해준다는 얘기인가? 기사로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일리샷이나 이런 데서는 직접 배송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집으로 중간에서 이제 픽업할 수 있는 픽업지로 배송을 해주면 저희가 픽업으로 가야 되는 얘기잖아요. 컬리 관계자는 군산 맥주 등 해당 제품들을 저희 상품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판매가 확정되면 서울 지역 중심으로 셀프 픽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 그러니까 셀프 픽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는 것은 근처에 있는 픽업 장소에 가서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뭐 다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런 걸 기사로 내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있어. 별거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뉴스를 좀 보면은 요 좀 재밌는 건데, 멕시코 모델로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맥주 차지했다고 리얼푸드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 맥주가 버드라이트인데 요게 1등이었는데 버드라이트를 정상에 끌어내는 맥주가 있다. 그게 바로 모델로다라고 하네요. 모델로는 그루프 모델로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물론 에이브 윈베브 소속입니다. 이 모델로 브랜드는 뭐 어마무시한 그 크기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이 또 멕시코 브랜드긴 하지만 또 미국에 사는 히스패닉들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주류 소비가 많이 되고 있고, 원래는 이 모델로의 대표적인 그게 네그라 모델로죠. 비엔나 라거. 그래서 멕시코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라거를 만드는 그것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멕시코 맥주 뭐 있어? 하지만 멕시코는 1800년대 후반에 그 오스트리아 멕시코 제2제국의 황제였던 막시밀리안이 등극하면서 그때 함께 갔던 오스트리아 양조사들이 19세기 후반에 굉장히 좋은 맥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라거가 원래 시작이 됐었고, 또 그 이후에 또 멕시코 라거 되게 많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코로나 맥주도 되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진짜 큰 회사거든요. 물론 지금 에이비브의 소속이지만 맞나? 맞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지금 라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라거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1위가 됐다고 합니다. 범프 윌리엄스 컨설팅사의 데이브 윌리엄스 부사장은 버드라이트를 제친 모델로가 꾸준한 속도로 성장해온 점이 현재 결과를 낸 것이라고 하면서, 모델로는 히스패닉 소비자들 사이에서 강한 브랜드 충성도를 갖고 있지만 비히스패닉 소비자들에게도 어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라거 그쵸, 황금색 라거들 다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드라이트가 자리를 내줬다. 요거 굉장히 좀 재미있는 소식이어서 가져왔고, 또 다른 맥주는 모르겠는데 모델로라고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멕시코를 대표하는 또 브랜드기도 하고, 또 뭐 제가 책에서 이제 좀 썼지만 그 멕시코 제2제국의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 그러니까 지금 오스트리아에서는 오히려 비엔나라거, 정통 비엔나라거가 사라진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엔나라거의 적통자, 완전 후손이 이 멕시코에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실인데, 거기서 또 유명한 게 네그라 모델로. 한국에 예전에 마트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비어도슨트 수강생이 직접 괌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네그라 모델로를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네그라 모델로가 이제 그런 적통자고요. 또 비엔나라고의 또 자식 중에 하나는 메르첸이죠. 그죠? 1871년에 71년에 만들어지고 72년에 옥토버페스트 맥주가 됐나요? 하여튼 헷갈리는데 연도는 저 맨날 헷갈려요. 진짜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봐요. 옥토버페스트 메르첸, 메르첸도 역시 이 비엔나라고의 또 후손이죠.
이렇게 다양한 손을 남겼지만 정작 자신은 사라진 이 비엔나 라거. 예, 그 비엔나 라거의 적통자를 만든 네그라 모델로의 또 에서 나오는 또 라거가 버드라이트를 이겼다. 뭐 이런 어떤 저희 찐 맥덕들만 관심 있는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